안녕하세요. 함께하는 노년건강 채널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침도 무난했고 저녁도 별 문제 없었는데 이상하게 점심을 먹고 나면 이유 없이 졸리고 피곤하고 머리가 멍해지는 느낌. 그 순간 혈당이 여러분도 모르게 치솟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평범한 점심 한 끼가 여러분의 혈관을 위협하고 인슐린을 과로하게 만들며 결국 수년 뒤 당뇨라는 이름의 질병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는 사실. 믿기 어려우시죠? 하지만 오늘 영상에서는 그 믿기 힘든 이야기의 진실을 조목조목 파헤치고 지금 당장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해결책까지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절대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당뇨를 앓고 있는 수많은 환자들이 이상하게도 점심 식사 이후에만 혈당이 급격히 치솟는 현상을 경험한다. 아침이나 저녁이 아닌 유독 점심 식사 직후에만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이유는 단순한 식사량이나 운동 부족 때문이 아니다. 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점심 식사에 숨어있는 특정한 함정 때문이다. 병원 진료실에서 오랜 시간 환자들을 만나온 나조차도 이 중요한 질문을 오랫동안 놓치고 있었다. 왜 점심이라는 특정 시간대에만 반복적으로 혈당이 급등하는가? 그 해답은 바로 식단 구성의 실수에서 비롯된 것이며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선택해온 일상적인 점심 식사가 실은 혈당을 망치는 주범이라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아침을 간단히 토스트와 주스로 때우고 점심에는 국수나 백미밥 중심의 식사를 한다면 몸속 인슐린 시스템은 오전 내내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다가 점심 이후 갑작스런 당질 폭탄에 의해 패닉 상태에 빠진다. 이는 혈당이 급속히 상승하고 다시 급격히 떨어지는 혈당 롤러코스터를 유발하는 구조적 패턴이다. 특히 60대 이후의 중장년층은 신체의 인슐린 반응 속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혈당 스파이크에 더욱 취약하다. 하지만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점심 식사가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인식을 전혀 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점심을 하루 중 가장 배부르게 먹어도 괜찮은 한 끼라고 여기는 문화, 탄수화물이 중심이 되는 한국식 식단 구조, 여기에 바쁜 일상 속에서 영양 균형보다 편의성을 우선하는 선택들이 결합되면서 점심 식사는 점점 더 혈당을 해치는 시간대로 굳어지고 있다. 이처럼 점심 한 끼는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하루 전체 혈당 리듬을 좌우하는 중대한 분기점이며 이를 무시하는 순간 인슐린 저항성과 만성염증, 더 나아 당뇨병과 그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 복합적인 건강 리스크가 작동하기 시작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하루 중 가장 위험한 식사, 점심에 대해 다시 생각해야 하며 그것이 당뇨 관리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점심 식사를 할 때 무심코 건강하다고 믿는 음식들을 선택하지만 실상은 그 음식들이 혈당을 치솟게 하는 주범인 경우가 많다. 겉보기에는 신선하고 가벼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당분과 정제 탄수화물이 가득한 음식들이 우리 몸속에서 인슐린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원인이 된다. 첫 번째 함정은 과일 주스다. 사과 주스 한 잔, 오렌지 주스 한 컵이 건강한 선택이라고 여겨지지만 이는 당분을 액상 형태로 직접 혈관에 주입하는 것과 다름없다. 주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보통 과일 3개에서 4개가 사용되며 이 과정에서 식이섬유는 제거되고 당분은 농축된다. 그 결과 주스를 마시자마자 혈당은 급상승하게 되며 이는 인슐린을 무리하게 자극해 궁극적으로 저항성을 유발한다. 두 번째는 시리얼과 그래놀라다. 특히 유기농이나 천연이라는 마케팅 문구에 속아 많은 사람들이 아침이나 점심 대용으로 섭취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꿀, 당밀, 설탕 등으로 코팅된 당분 덩어리에 불과하다. 실제로 한 컵 분량의 그래놀라에는 설탕이 4스푼 이상 들어있으며 혈당 지수가 높은 곡물들이 혼합되어 있어 섭취 후 혈당은 빠르게 올라간다. 세 번째는 잼이 발린 토스트나 단순한 흰 빵이다. 이들은 소화가 빠르게 이루어져 혈당을 급속히 끌어올리고 이후 급격히 떨어뜨리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롤러코스터는 체내의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반복될 경우 혈관 내벽을 손상시켜 염증 반응을 일으킨다. 네 번째는 바나나와 같은 달콤한 과일이다. 바나나는 당지수가 매우 높으며 특히 공복 상태에서 섭취하면 혈당이 빠르게 치솟고 다시 급락하는 불안정한 패턴을 유발한다.
많은 사람들이 바나나를 건강식으로 오해하고 식전 간식이나 아침 대용으로 선택하지만 이는 점심 혈당에까지 악영향을 미치는 잘못된 식습관이다. 이처럼 무심코 섭취하는 익숙한 음식들이 점심 식사 이후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하고 결국 당뇨 진행을 가속화시키는 원인이 된다. 따라서 점심 식단에서 어떤 음식을 피해야 하는지를 인식하는 것부터 혈당 관리의 첫걸음을 시작해야 한다. 식후 혈당 스파이크라는 용어는 생소할 수 있지만 이는 당뇨를 비롯한 각종 대사질환의 시작점이자 핵심 경고 신호다. 식후 혈당 스파이크란 우리가 식사를 한 직후 특히 탄수화물이나 당분이 많은 음식을 섭취했을 때 혈당 수치가 짧은 시간 안에 급격히 상승하고 이후 인슐린의 과잉 반응으로 인해 다시 빠르게 하락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문제는 이처럼 짧고 급혈당 변화가 단발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여러 번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점심 식사에서의 혈당 스파이크는 그 여파가 오후, 저녁, 심지어 다음날 아침까지 이어진다. 혈당이 한번 급등하면 인슐린은 이를 억제하기 위해 대량 분비되고 그 결과 혈당이 정상 이하로 떨어지는 저혈당 상태가 발생하며 이는 다시 식욕을 자극하고 불필요한 간식 섭취로 이어진다. 이렇게 혈당의 급등락이 반복되면 체내 인슐린 분비 세포는 점점 피로해지고 결국에는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여 당뇨병으로 발전하게 된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 과정이 느리게 거의 자각 없이 진행된다는 점이다. 우리는 단순히 식사 후 졸음이 오는 것, 피곤함을 느끼는 것을 일상의 일부로 받아들이지만 실상 그것은 혈당 스파이크로 인한 에너지 불균형의 신호일 수 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건강한 사람이라도 하루에 3번 이상 혈당 스파이크를 경험하면 향후 10년 내 당뇨병 발병 위험이 무려 92%까지 증가한다고 한다. 이는 단지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 혈관 내피 세포의 손상, 염증 반응의 촉진, 심혈관 질환과 치매 위험의 증가 등 다양한 합병증의 시작점이기도 하다. 따라서 식후 혈당 스파이크는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장기적 건강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이며 이를 사전에 인식하고 예방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건강관리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점심 한 끼의 선택이 하루 전체의 혈당 곡선을 결정짓고 결국에는 인생의 질을 좌우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많은 사람들이 혈당 관리는 식단 조절과 약물 복용으로 충분하다고 믿지만 진정한 혈당 안정의 핵심은 바로 근육에 있다. 근육은 단순히 움직임을 담당하는 조직이 아니라 우리 몸에서 가장 큰 포도당 저장소이자 소비처다. 우리가 섭취한 탄수화물의 약 80%는 근육 안으로 흡수되어 저장되거나 에너지로 사용된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근육량은 감소하고 활동량도 줄어들면서 이 저장고의 크기와 기능은 급격히 약화된다. 그 결과 음식으로 들어온 당은 갈 곳을 잃고 혈액 속에 남아 고혈당 상태를 만든다. 특히 중장년층 이후로는 근육량의 감소가 당뇨 발병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한다. 반대로 근육이 충분한 사람들은 동일한 식사를 하더라도 혈당의 상승폭이 작고 식후 회복 속도도 빠르다. 이는 근육이 인슐린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포도당을 빠르게 흡수하고 혈당을 안정화시키기 때문이다. 실제 임상에서도 혈당 조절이 잘 되는 환자들은 예외 없이 일정 수준의 근육량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특히 팔다리가 가늘고 복부 비만이 두드러진 전형적인 말초형 당뇨 체형의 환자들은 혈당 스파이크가 더욱 심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체중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체지방을 줄이면서 근육량을 늘리는 것이다. 많은 환자들이 살을 빼기 위해 식사를 줄이고 유산소 운동만을 반복하지만 이는 오히려 근손실을 가속화시켜 혈당 조절을 더 어렵게 만든다. 따라서 혈당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단순히 먹는 것을 조절하는 것을 넘어 근육이라는 저장소의 크기를 키우는 전략이 필요하다. 하루에 단 몇 분이라도 자신의 체중을 활용한 스쿼트, 푸시업, 계단 오르기 같은 기본적인 근력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근육의 질과 양은 눈에 띄게 변화할 수 있다. 결국 근육은 단순한 외형의 문제가 아니라 혈당을 저장하고 조절하는 생리학적 장치이며 혈당 스파이크를 억제하는 최고의 자연 방패다. 건강한 식사만큼이나 강한 근육은 당뇨 예방과 관리의 필수적인 요소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류신은 단백질을 이루는 필수 아미노산 중 하나로 우리 몸이 스스로 합성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음식이나 보충제를 통해 섭취해야 한다. 그런데 이 류신이 단순히 근육 생성에만 필요한 성분이 아니라 혈당 조절에 있어서도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류신은 세 가지 측면에서 혈당을 안정시키는 핵심 기능을 수행한다. 첫째, 인슐린 민감성을 향상시켜 세포가 포도당을 더 잘 받아들이게 만든다. 둘째, 인슐린 분비를 조절함으로써 급격한 혈당 상승에 대응하는 속도와 효율을 높여준다. 셋째, 근육 단백질 합성을 촉진해 혈당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늘려준다. 특히 류신은 mTOR이라 불리는 세포 성장 경로를 활성화하여 근육 생성에 직접적인 신호를 보내고 이 과정은 곧 혈당 흡수와 소비 능력의 증대로 이어진다. 즉, 류신이 많을수록 근육이 잘 생성되고 그만큼 혈당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도 커지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작용은 말초형 당뇨 환자에게 특히 중요하다. 이들은 체중은 정상이거나 마른 편이지만 근육량이 매우 적고 혈당을 저장할 곳이 부족하기 때문에 혈당 스파이크가 더 자주 발생한다. 이러한 체형의 환자들에게 류신을 충분히 공급하고 근력 운동을 병행하면 혈당 곡선이 놀랄만큼 안정화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침 식사로 두유 한 잔과 삶은 달걀 2개, 점심에 닭가슴살과 두부 중심의 식단을 유지한 환자는 석 달 만에 식후 혈당이 220에서 140으로 안정되었고 당화 혈색소 수치도 현저히 개선되었다. 이는 약을 늘린 결과가 아니라 류신이 풍부한 식단과 근육량 증가가 만든 변화였다. 류신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닭가슴살, 소고기, 참치, 달걀, 두부, 치즈, 그리스 요거트 등이 있으며 특히 그리스 요거트는 단백질 함량이 높고 당분이 적어 점심 식사나 간식으로 매우 적합하다. 이렇게 류신은 혈당을 직접 낮추기보다는 혈당을 저장하고 소비할 수 있는 생리적 기반을 마련해주는 역할을 하며 이는 당뇨병 관리의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있다. 류신은 단순한 아미노산이 아니라 혈당과 근육을 연결하는 전략적 조력자이며 매끼 식사에서 그 존재를 반드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영양소다. 마그네슘은 혈당 조절과 인슐린 작용에 있어 절대적으로 필요한 미네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결핍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 실제로 당뇨 환자의 60% 이상이 마그네슘 부족 상태에 있으며 이는 단순한 영양 불균형이 아니라 혈당 변동성을 악화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마그네슘은 인슐린 수용체에 신호를 전달하는 수백 가지 효소 반응에 관여하며 이 미네랄이 부족할 경우 인슐린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포도당은 세포에 흡수되지 못한 채 혈액 속에 남게 된다. 그 결과 혈당은 계속해서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인슐린 저항성은 점점 심화된다. 특히 이뇨제를 장기 복용하거나 스트레스가 만성화된 현대인들은 마그네슘 배출이 많아져 결핍에 더욱 취약하다. 마그네슘이 부족한 사람들은 손발 저림, 불면, 심장 두근거림 같은 증상을 호소하며 이는 혈당 이상과 맞물려 삶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린다. 예를 들어 20년 이상 당뇨와 고혈압으로 약을 복용해온 70대 여성 환자가 있었는데 아침마다 손발이 저리고 식후 혈당이 210 이상을 유지하고 있었다. 혈액 검사 결과 마그네슘 수치는 정상 이하였고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 보충제를 하루 2번 섭취한 결과 한 달 만에 식후 혈당은 150 전후로 안정되었으며 손발 저림 증상도 현저히 개선되었다. 마그네슘은 시금치, 아보카도, 다크 초콜릿, 아몬드, 호박씨 등 다양한 음식에 존재하지만 현대인의 식습관과 토양의 미네랄 고갈로 인해 음식만으로 충분한 섭취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필요에 따라 흡수율이 높은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나 시트레이트 형태의 보충제를 고려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마그네슘은 단순히 결핍을 피하기 위한 보충제가 아니라 혈당 스파이크를 억제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핵심 조절자다. 특히 류신과 함께 섭취할 경우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며 혈당 안정화뿐 아니라 수면의 질, 스트레스 완화, 심혈관 건강 등 전반적인 대사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혈당 관리를 위해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단순한 당분 제한이 아니라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내적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 출발점이 바로 마그네슘이다.
혈당을 안정시키기 위한 점심 식사의 핵심은 단순히 적게 먹거나 당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5가지 요소의 균형 있는 조합에 있다. 바로 단백질, 건강한 지방, 복합 탄수화물, 식이섬유, 그리고 물이다. 이 5가지가 적절한 비율로 구성된 식사는 식후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막고 인슐린 반응을 부드럽게 유도하며 포만감과 에너지를 오래 유지시킨다. 이상적인 점심 식사의 구성 비율은 단백질 25에서 30g, 건강한 지방 10에서 15g, 복합 탄수화물 20에서 30g, 식이섬유 5에서 10g이다. 이 비율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수천 명의 환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도출된 임상적 결과이며 실제 혈당 곡선을 부드럽게 만드는 가장 실용적인 방식이다. 단백질은 인슐린의 작용을 도와주며 소화 속도를 늦춰 혈당이 천천히 오르도록 유도한다. 또한 인크레틴이라는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해 인슐린 민감도를 높여준다. 건강한 지방은 음식의 소화를 더디게 하여 당분의 흡수를 지연시키고 식후 포만감을 유지하여 과식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복합 탄수화물은 흰쌀, 흰빵과 같은 단순 탄수화물과 달리 분해 속도가 느리며 혈당을 천천히 올려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가능하게 한다. 식이섬유는 장내 미생물의 먹이가 되어 대사 건강을 개선하며 당분의 흡수를 억제해 혈당 스파이크를 예방한다. 이와 같은 구성은 특정 식재료를 제한하는 식이요법과 달리 모든 영양소를 균형 있게 포함시키는 접근이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이 높고 중장기적으로 대사 기능을 개선하는 데 유리하다. 특히 점심 식사에서 이 비율을 적용하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오후 시간대의 집중력 저하나 졸음, 불안정한 에너지 기복도 현저히 줄어든다. 혈당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하루의 컨디션을 좌우하는 생체 리듬이며 이를 안정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바로 식사의 질과 구성이다. 정제 탄수화물을 줄이고 단백질과 식이섬유를 늘리며 건강한 지방을 적절히 배합한 점심 한 끼는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혈당을 통제하는 과학적 전략이다. 이 공식은 누구나 실천할 수 있으며 나이와 건강 상태를 불문하고 모두에게 적용 가능한 보편적 해답이다. 이상적인 점심 식사의 원리를 이해했다면 이제는 그것을 실제 식탁 위에 구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복잡하거나 값비싼 재료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식재료들을 적절히 조합하는 것이 핵심이다. 예를 들어 두부 스크램블에 시금치, 현미밥, 아보카도를 곁들인 한 그릇 식사는 단백질, 건강한 지방, 복합 탄수화물, 식이섬유 모두를 완벽하게 갖춘 이상적인 메뉴다. 만드는 방법도 간단하다. 두부 반모를 포크로 으깨고 올리브유를 두른 팬에 다진 마늘과 양파를 볶다가 으깬 두부를 넣고 소금, 후추, 강황 가루로 간을 한 뒤 시금치를 넣고 가볍게 볶으면 된다. 여기에 현미밥 한 공기와 아보카도 몇 조각을 곁들이면 완성이다. 현미는 백미에 비해 식이섬유가 3배 이상 많아 소화 속도를 늦추고 혈당의 급상승을 방지해준다. 처음부터 현미만 먹기 어렵다면 백미와 섞어 먹는 방식으로 천천히 전환하는 것이 좋다. 또 다른 예시로는 그리스 요거트에 아몬드, 블루베리, 치아씨드를 섞어 먹는 간편 식사가 있다. 그리스 요거트 한 컵에는 단백질이 약 20g 들어있으며 당분은 적어 혈당 관리에 매우 적합하다. 여기에 아몬드 한 줌을 더하면 건강한 지방과 마그네슘, 식이섬유까지 보충할 수 있고 블루베리는 당지수가 낮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염증을 억제하고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준다. 치아씨드는 물을 흡수해 젤 형태로 변하면서 포만감을 높이고 당의 흡수를 지연시킨다. 이러한 구성은 식사의 양을 줄이지 않으면서도 혈당을 안정화시키는 효과가 크며 포만감이 오래 유지되어 불필요한 간식을 막아준다. 중요한 점은 이 식사들이 특별한 조리 기술을 요구하지 않으며 바쁜 직장인이나 고령자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많은 환자들이 이러한 식단으로 바꾸면서 식후 혈당이 급격히 안정되었고 피로감과 졸음도 현저히 줄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즉,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식사는 이론이 아니라 실천 가능한 현실이며 건강한 점심 한 끼는 그 시작점이 될 수 있다. 현실적인 삶 속에서는 언제나 완벽한 식사를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다. 직장, 외근, 모임, 회식, 여행 등 다양한 상황에서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탄력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첫 번째 전략은 비상식량 준비다. 삶은 달걀, 무가당 두유, 아몬드나 호두 같은 견과류는 상온 보관이 가능하고 휴대가 간편하여 바쁜 일정 속에서도 혈당을 지킬 수 있는 기본 아이템이다. 실제로 외근이 잦은 한 영업사원 환자는 항상 차량에 삶은 달걀과 아몬드를 준비해두고 점심을 거르거나 늦게 먹을 때 활용하여 혈당 변동을 최소화했다. 두 번째 전략은 외식 메뉴 선택이다. 닭가슴살이 들어간 샐러드에 치즈나 삶은 달걀을 추가하고 드레싱은 올리브유나 발사믹처럼 당분이 적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또 무가당 라떼와 견과류가 들어간 머핀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으면서도 포만감을 준다. 세 번째 전략은 회식이나 모임에서의 순서 조절이다. 식사 전에 채소를 먼저 먹고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한 뒤 탄수화물은 소량만 선택하거나 현미, 잡곡밥으로 대체하는 것이 혈당 스파이크를 예방하는 핵심이다. 식사 전에 물 한 잔을 마시는 것 역시 과식을 방지하는 데 효과적이다. 네 번째 전략은 술이다. 음주는 가능하면 피하는 것이 좋지만 unavoidable 할 경우 당분이 많은 칵테일이나 맥주보다는 소량의 와인이나 소주를 선택하고 술을 마시기 전에 단백질 음식을 먼저 섭취하여 흡수를 늦추는 것이 중요하다. 다섯 번째 전략은 식후 활동이다. 식사 후 5분에서 10분간 가볍게 걷기만 해도 혈당이 30에서 50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며 이는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강력한 혈당 조절 방법이다. 류신 보충제는 식전이나 식사 중에 3에서 5g 정도 섭취하면 식사로 인한 혈당 상승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실크페타이드 형태는 분자 크기가 작아 흡수율이 높고 빠르게 효과를 나타낸다. 마그네슘 보충은 글리시네이트나 시트레이트 형태로 하루 200에서 400mg을 아침과 저녁으로 나눠 복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식사가 어려운 날에도 준비된 전략만 있다면 혈당은 충분히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혈당 관리는 고립된 상황에서만 가능한 일이 아니라 실제 삶의 모든 순간과 연결되어야 하며 그 연결고리를 만드는 것이 바로 이러한 유연한 실천 전략이다. 점심 식사는 단순히 하루 3번 중 하나의 끼니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 몸의 혈당 곡선을 결정짓는 중대한 분기점이며 잘못된 한 끼가 하루 전체의 에너지 흐름을 망가뜨릴 수도, 반대로 단 한 끼의 올바른 선택이 건강한 삶의 전환점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많은 사람들은 아침 식사를 중요하게 여기고 저녁 식사를 조심하지만 정작 혈당 스파이크의 진앙지는 점심이라는 사실을 간과한다. 점심은 아침과 저녁 사이의 중심에 위치하며 오전의 에너지를 정리하고 오후의 리듬을 설정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이 시점에서 혈당이 급상승하게 되면 인슐린은 과도하게 분비되고 그 여파로 저혈당이 찾아오며 이는 졸음, 피로, 집중력 저하, 과식 등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진다. 결국 오후에는 불필요한 간식을 섭취하게 되고 저녁에는 과도한 포만감을 해소하기 위해 다시 탄수화물에 의존하게 된다. 이처럼 점심 한 끼의 선택이 하루 전체를 지배하는 혈당 리듬을 설정하는 것이다. 반대로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 복합 탄수화물, 식이섬유가 조화된 점심 식사는 혈당을 완만하게 올리고 안정적으로 유지시켜 에너지의 균형과 뇌의 집중력을 극대화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식단 변화가 당뇨 환자뿐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사실이다. 혈당 스파이크는 당뇨가 없는 사람에게도 반복되면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고 결국 당뇨의 문턱을 넘게 만든다. 오늘 점심에 마신 과일 주스 한 잔, 바나나 하나, 흰쌀밥과 달달한 디저트가 쌓이고 반복되어 결국 내일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이다. 반면 두부 한 덩이, 시금치 한 줌, 현미밥 반 공기, 그리스 요거트 한 컵의 선택은 단순한 식단이 아니라 인생을 바꾸는 시작점이다. 매일 반복되는 점심이라는 일상 속에서 우리는 매일 건강을 무너뜨릴 수도 새롭게 쌓아 올릴 수도 있다. 변화는 거창한 결심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내일 점심의 식탁 위 한 숟가락의 선택에서 시작된다. 점심을 바꾸면 하루가 바뀌고 하루가 바뀌면 몸이 바뀌며 몸이 바뀌면 결국 인생이 바뀐다. 지금이 바로 그 첫 숟가락을 다시 생각해야 할 시간이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하는 노년건강,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